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비도 밖에 오고요. 또 어제 시장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 온 뒤 맑음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머 랠리가 시작되진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서 어제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근근히 올려놨었던 2,8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 그 전 거래일에 올랐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도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한 게 바로 양 시장에 모두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여기에 달러 강세도 지속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1,386원을 기록하면서 1,390원 언더, 1,400원 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뚫리게 될 경우에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선 전력 그리고 금융주들은 그나마 시장 상승에 조금 기여를 해줬고요. 반면에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의 낙폭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깊게 느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금융이나 자동차 섹터 모두 밸류업수의 공통 섹터로 꼽힌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 흐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장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 자동차와 금융 모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에는 2차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밸류업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겠지만 밸류업 ETF가 상장됐을 경우에 메이저 수급이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둘 다 비슷하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 법인 IPO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근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시면 6월 달 차량 판매량이 특히 해외 쪽에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약세를 더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해외 판매가 2% 가까이 플러스 오르면서 그나마 전체적으로 실적이 선방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약세는 어제뿐만 아니라 몇 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금융주 역시나 똑같이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 흐름은 좋았단 말이죠. 이 리스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이자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PF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어제장에서 4%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자, 같은 호재죠.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주가가 달리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해석을 얼만큼 받아들이며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의 의견 조금 더 깊이 들어보죠. 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 힘든 시장인데 반면에 실적이 암울하다면 어떨까요? 우리 증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상장사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 60%가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상위권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랭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좀 암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글로벌리 둔화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 안에서 파일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ESS,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애를 쓰곤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르노에 33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 넘는 약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물론 그들만의 리그이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오르고 있어서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인도량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테슬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0불을 돌파하고 어제 간밤에서도 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테슬라가 또 대표적으로 전기차 대장으로 꼽히는 만큼 자 우리가 이런 시장의 호재들로 2차 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삼아 봐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맞서지 말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이 또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또 더 자세하게 의견 나눠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적이 참 암울한 기업들도 있지만요. 반대로 웃고 있는 밝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서도 1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어제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엑시콘 또 테크윙을 필두로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전력주도 선방을 했는데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할 걸로 예상되면서 어제장에 6% 넘는 강세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와 조금 사뭇 다른 결도 있었습니다. 바로 LX 일렉트릭인데요. 같은 변압기 기업이지만 LX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분기는 조금 암울하지만 또 3분기에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전력기계 안에서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동안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이렇게 엇갈린다. 그렇다면 실적을 베이스로 전력기계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인가라는 의문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도 잠시 뒤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실적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게임주인데요. 어제 저녁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시했는데 출시한 지 3시간 만에 무려 동시 접속자가 17만 명을 돌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에 나왔는데도 미국 시장의 1위를 기록했고요.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넥슨 게임즈 시간에 7%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게임주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재룡산업도 시간에서 7% 넘게 올라서 봤더니 미국의 신재생 프로젝트가 착공 준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변압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력기기 전선 쪽의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는 메모리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사실 가장 긴장이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브리핑 시간에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4개월째 제자리였던 건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중국 시장의 경기 자체가 회복이 좀 둔화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개선될 것인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도 그대로라면 과연 이번에 실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요라면 시장이 또 우리가 앞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미리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장 돌아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씩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트럼프발 이슈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게 당선이 확실시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잠깐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어제의 조정은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선 이슈도 영향이 좀 있었지만 저는 좀 가장 큰 부분은 금투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요? 그렇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에 금투세를 좀 시행한다라고 좀 시행해야 된다라고 좀 권고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폐지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원안대로 좀 시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슈화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내년부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예상대로 좀 더 시행이 좀 되는 부분으로 좀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좀 훼손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정책별로에 대한 어떤 수혜와 이 피해주로 좀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그 이후에 뭐 대선 토론회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진행되면서 관련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증시 전체적인 어떤 영향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어제 좀 강했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우리나라의 어떤 금투세 어떤 투시 위축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이슈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자체에 영향이 좀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저도 국내 이슈가 좀 영향이 많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 대선도 물론 요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뭐 해외 주식,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본다면 일단 원인을 이 내부적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투세도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른 전체적인 업종별로 일단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코스피가 잘 버텨주는 데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세 유효하고요. 이런 점들은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 전에는 경계감이 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었고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세만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 수급 기조가 좀 유지되는지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시장 좀 초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실적과 연결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어제 시장을 그나마 받쳐줬던 게 증권, 금융, 보험 뭐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밸류업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 그냥 그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 줬던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밸류업 수혜 기대 좀 끌고 가봐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끌고 가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건 미국 대선 관련한 좀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트럼프 그 토론 최근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일단 그런 점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어떤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좀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금융주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2019년도에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당시에 이 금융 제도 자체를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7월 달에는 뭐 세법이나 상법 개정 이런 정부안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세법이나 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있을 거고 12월 달에는 국회 통과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밸류업이 올해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정부의 의지 자체는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금융주들에 대한 앞으로 좀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탑픽으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KB금융을 꼽아 주셨단 말이죠. 네. 괜찮나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그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 장기간 동안에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본격적인 저는 추세 상승의 어떤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밸류업 수혜 섹터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이고 두 번째 저는 자동차 쪽으로 네네. 오늘 꼽아봤었는데요. 6월 달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게 그렇게까지 악영향입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네네. 미국에서 뭐 완성차긴 하지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이게 좀 약간의 노이즈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네. 6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0.4%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출 금액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매출액은 소폭 감소될 수 있었지만 수익 지표는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 이게 1분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의 수요는 감소됐지만 하이브리드 차가 북미 시장에 약진을 하면서 여기 관련된 원가 개선들이 상당히 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익 개선이 아니라 이익 확장 기조로 좀 이어져서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 이걸 네.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분기 현대차의 경우에도 사실상 뭐 상반기 피크, 실적 피크 우려감들에 관련된 리스크들은 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익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들을 1분기에 좀 증명을 해줬고 이 부분은 저는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기조에서는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이 시그널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안에서 그리고 전기차의 업황이 소폭 좀 회복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들은 뭐 미국향 어떤 수출 비중은 굉장히 좀 양호하지만 좀 유럽에서 감소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자동차 업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좀 평가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의 해석에 따른 하락은 좀 과도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이 아직은 유망하다. 그러면 자동차 쪽을 만약에 본다면 네.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보시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코리아 FT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4월 26일 8,190원 50일 신고가 달성 이후에 주가가 좀 이 상승폭을 좀 다 되돌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기대치를 좀 못 미쳤던 이 영업이익 부분들 이 부분이 2분기를 좀 기점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대차 그룹의 이 하이브리드 차 주력 차종의 어떤 전환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기점에서의 이 캔스터 부품들의 장착률이 현재는 매출 포션의 한 41%인데 한 55% 정도까지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현재는 아주 좋은 매수의 적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흡착 이 배기가스 흡착하는 캔스터 부품들 어떤 장착률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코리아 FT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코리아 FT 탑픽으로 나왔고요. 또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까지 이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어제, 그제 다 흐름이 좋았고요. 네. 미국에서 우리 국내 완성차 기업들 판매량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시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이렇게 잘 가는 거면 인도량 그 지표 해석도 궁금하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일가견이 있는 분, 이분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어제 전일 인도량 기준에서는 뭐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 43만 9천 대 그런데 뭐 44만 대를 초과해서 좀 발표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어떤 평균 컨센서스는 45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인도량 그렇죠. 말씀하시죠?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네. 원래 평가는 사실 이 컨센 하위가 좀 맞는데 워낙에 어떤 캐즘 이슈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낮아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예상보다 완화된 수치의 인도량이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테슬라가 어제 10%대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했다는 점. 네. 그리고 최근에 6월 양극재 수출 판가가 좀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수출 중량은 좀 감소가 됐는데 금액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양극재 판가가 지난달에 의해서 이번 달에도 개선된 것 플러스 오히려 판가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1분기 기준에서 2분기 기준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우려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국내 증시 안에서도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실적 개선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네. 이 부분이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회복 진입세를 좀 더 보여준다면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예고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서 또 색다른 접근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탑픽까지 짧게 마무리해 볼게요. 예, 저는 삼성 SDI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35만 1,500원. 굉장히 단기 낙폭이 좀 더 컸고 지금 이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이익 구조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 유럽향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2분기에 소폭 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최근 리포트에서 좀 확인은 좀 됐지만 저는 크게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오히려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익 지표를 좀 보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2분기 이후에 3분기 실적을 좀 대비해 보면 삼성 SDI 단기 실적 부분에서는 40만 원 이상에서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어떤 반등이 저는 예상된다고 좀 보고 있고 실적 기대감들의 관점에서 우리도 예상보다 위축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 수급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분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가 3분기부터 분위기 전환이 확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라는 겁니다. 오늘 2차 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뭐 이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동안 실적 기대감이 크지만 좀 덜 올랐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섹터는 무엇으로 보시냐라고 질문 드렸더니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덜 오른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이제 내년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지금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살짝 둔화한 거는 맞습니다. 뭐 2분기에는 그 디램 판매 가격 자체가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면 3분기에는 한 8에서 10% 정도 상승을 기록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HBM 쪽으로 공정을 집중을 하고 있고 반대로 범용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가동률을 아무리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도 추가적인 증설이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너무 HBM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더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고 공급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쪽으로 더 이제 수요를 확대할 그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 초반쯤에는 아마 이 공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이 디램이라던가 낸드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증설을 하면서 뭐 부품이라던가 신규 장비에 대한 어떤 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현재 뭐 주가는 뭐 6개월에서 이제 6개월 이상을 또 먼저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현재부터 지금 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 부품이라던가 장비가 그 전공정 장비 특히 최근에 HBM 관련해서는 그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실적 기대감들이 현재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부터 미리 선취매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는 약세를 보였었지만 일반 AMD라던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HBM 그리고 엔비디아로 집중됐던 수급 자체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원익 QNC를 꼽아 주셨더라고요. 네. 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식각 그 쿼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이 좀 확산이 되고 증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같이 함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부품 수출에 대한 그 수익성 증대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저는 짧게 궁금한 게 네네. 게임주 어떻게 될까요? 넥슨 지금 넥슨 게임즈가 시간에 7.8%가 좀 상승을 네. 했는데 신작 게임에 관련된 출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의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도에서는 글로벌 흥행에 관련된 기대감들이었는데 국내 출시보다는 해외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아요. 단기적인 어떤 수급 개선을 좀 더 가미시킬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 신작 출시의 글로벌 어떤 흥행 이슈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유저 수의 어떤 이 흥행 여부들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전체적으로 종합해 왔더니 결국에 성장주 쪽에 힘이 실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2차 전지 그리고 게임도 성장 그리고 반도체 대표적이죠.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